코너가 생기는 곳에 얘를 여기서 온장에 맞게끔 이쪽 바깥으로 뺀다는 얘기죠. 온장을 자르지 않고 넣게끔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저 클립 공간만큼이 살짝은 벌어지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걸 또 오해하시는 분들, 이거 공간 생기면 기밀 다 깨지지 않냐 뭐 이렇게 네네네. 오해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네네. 저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은 클립을 끼운다는 거는 이제 엑셀 배관이 여기서 이 문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크게 상관이 없어요. 바닥에 이렇게.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일로 이렇게 지나갔다. 그럼 여기는 못을 박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거든요. 어차피 비용이 네네. 들어갈 거면 네네. 제대로 공간을 활용하자. 그렇죠. 안녕하세요. 감성주택에서 지금 경량 목골조로 짓고 있는 주택 현장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강화도로 왔습니다. 저기 보이시는 저주택인데요. 외부에는 세라믹 사이딩으로 일부 마감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내부에는 골조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상태라서 어떻게 경량 목구조의 골조랑 그리고 앞으로 내부의 단열 시공들이 되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딱 좋은 시기인 것 같아서 달려와 봤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빨리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네, 안녕하세요. 예, 예. 태풍을 뚫고 달려왔습니다. 네네네. 오늘 또 비가 좀 오네요. 지금 생각보다 외벽까지 네네. 지금 마감이 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네네네. 완전히 마감된 건 아니고 네. 이제 진행 중입니다. 이 주택 스펙 간단하게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이 주택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외벽 같은 경우는 이제 세라믹 사이딩으로 이제 전체가 이제 들어가게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싱크로 제가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그리고 전체 평수는 지금 연면적으로는 20.5평 정도 되고요. 오, 작은데 예. 겉에서 볼 때는 꽤 넓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제 포치가 한 6평이 좀 넘게 좀 들어갔습니다. 포치 포치가, 때문에 넓어 6평이 좀 보이는군요. 넘게 들어갔고, 이제 기단부는 어차피 제가 파벽으로 이제 들어갈 거고요. 네. 그 정도 스펙입니다. 네. 그럼 네. 방은 몇 개 정도 구성되나요? 방이요? 방은 총 2개가 들어가고요. 네. 그 안방에는 이제 드레스룸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별도의 창고가 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방 하나 있고, 거실, 그 다음에 주방, 다용도실, 그리고 보일러실도 들어갔고요. 그다음 화장실 들어갔고. 그래서 거의 뭐 웬만한 것들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이 거주하시는 네네네. 공간이. 네, 맞아요. 여기 원래 이거 짓기 전에 조그마한 농막이 하나 있었어요. 6평짜리. 주말농장처럼 사용하시던 어떤 그런 곳인데, 그거를 철거를 하고, 이제 주택을 이제 지은 케이스입니다. 농막에 사시다가 이제 20평대로 옮기시니까 네네. 엄청 행복하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쾌적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제가 지금 딱 오자마자 네네.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네네. 이게 지금 박공지붕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근데 마침 저기 네네. 보이는 옆집도 네네. 지금 목조주택으로 예상이 드는 네네. 집인데 네네. 보통은 박공지붕을 하게 되면 네네. 옆집처럼 저기 네. 박공이 박공 만나는 벤트. 그 네. 바로 밑자리에 네네. 박공 벤트, 그러니까 케이블 네. 벤트를 보통 설치를 하는데 네네. 지금 여기는 안 보여요. 네네네. 어떻게 나중에 뚫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 여기는 이제 박공 벤트를 따로 넣지는 않고요. 네. 저희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지금 이제 밑에 이제 이쪽에 처마 끝에 보면은 네. 그 컨티뉴어스 벤트라고 해서 알루미늄 벤트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흡기가 되고 그다음에 배기는 그 리치 벤트에서 배기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으로 따라오다 보니까 원래는 이쪽 그 박공 쪽에 저 위에 처마 밑에는 원래는 그 흡기가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네. 없는데 그 모양을 따라가다 보니까 제가 마감으로 같이 이제 벤트로 이제 마감을 해주는 그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라믹 사이딩 쪽에서 네네.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레인 스크린 통해서 네네. 공기가 올라가면 소핏에서 네네. 한번 네. 저기서 환기가 되고 네네. 그리고 지붕 타고서 올라가서 네. 또 리치 부분에서 이게 보통 용마루 벤트라고 얘기하는 그쪽에서 또 한번 환기가 되고.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 그렇게. 이제 그 클립이 있으니까 클립 사이가 이제 어찌 보면은 얘는 이제 그 레인 스크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레인 스크린들이 이제 그 만난 부분에서는 당연하게 저희가 이제 위에서 이제 그 소핏하고 그 환기가 만나요. 네. 네, 거기 만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아래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약간의 어떤 그 이 틈 사이로 또 환기가 되고 또 배수가 되도록 네. 네, 그렇게 해놨습니다. 네네. 그럼 안에도 한번 보러 들어가 보실까요? 네, 그러시죠. 예, 네. 들어가시죠. 네. 지금 이거 방통 친 게 며칠 네. 정도 지난 상태인가요? 그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인가 토요일 날인가 그때쯤 쳤으니까 지금 며칠 안 됐어요. 예, 며칠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날씨가 요즘 여름이다 보니까
지금 이 양생은 금방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로 어쨌거나 마감이 당장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보일러를 며칠 틀고 나서 그 다음에 수분 함수를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루 마감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계속 양생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네. 지금 바닥을 살짝 보니까요. 네네. 마블링 에포시 같은 예, 그런 걸로 느낌이네요. 바닥 마감을 한 느낌이 드네요. 네네. 여기 방통 칠 때 이 정도로 미장이 깔끔하게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뭐 네네. 특별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나요? 아, 저희는 이제 그 미장 잘 하시는 분을 사용을 하죠. 직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미장 기술자가 하게 돼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이거를 밀 때 뭐 한 번 밀고 두 번 밀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상태가 안 좋으면 한 번 더 밀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감리를 저희 직원들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이제 보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네네. 저희 본사에서 인터뷰할 때 네네네. 이 방통 엑셀 작업할 때 네네.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셨잖아요. 네네네. 그거 짧게 한 번만 더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엑셀 깔기 전에 단열재, 그 다음에 단열재 위에 이제 메쉬를 놓고 메쉬 위에 이제 엑셀 파이프가 이제 단열 배관이 지나가고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이제 그 샤광막을 덮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타설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타설하기 전에 OSB나 이런 합판 같은 거를 한 100에 100짜리로 잘라가지고서 그걸 전부 다 중간중간에 1.5m 가격 안쪽으로 다 박아서 얘네들을 바닥하고 완전히 다 밀착을 시켜요. 그러니까는 바닥하고 밀착시키는 게 그러니까 단열재, 배관, 메쉬까지 같이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방통을 쳐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밑에서 웬만한 이제 공국이 잘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 못 보신 분은 이쪽에 가서 링크 띄워 놓을 테니까 한번 보고 오시고요. 네네. 지금 요 공법을 쓰게 된 이유가 네네. 하자주택 딱딱 소리 나는 거를 네네. 경험하시고 네네. 그거를 제가 고민을 사는 많이 집이 하시죠. 이제 그런 네. 소리가 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뒤로는 이제 그렇게 좀 하게 됐습니다. 감성주택만의 세부 스펙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굉장히 요거 현장 가면 꼭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관심 있게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네네. 단열재가 애매하게 설치될 수 있는 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네네네. 별도 시공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 네네네네. 주셨잖아요. 네. 예, 그 그거 방법이 한번 그거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식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코너가 생기는 곳에 얘를 여기서 온장에 맞게끔 이쪽 바깥으로 뺀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여기 코너에 이만큼의 이 간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이게 가까이 있으면 여기를 넣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기를 온장을 자르지 않고 넣게끔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리고 사이즈를 보니까 온장이 예. 그대로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로 맞습니다. 그렇게 여기도 만들어주셨네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얘가 이렇게 왔으면 일로 갈 수 있는 건데 네.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좁아지는 거를 여기다 놓지 않고 얘를 일로 옮겨서 여기다가 이제 눈에 보이는 데는 잘라서 넣고 눈에 안 보이는 데는 온장이 딱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모르시는 분들은 또 이게 뭐 그냥 비슷한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네. 관행적으로 네네. 보통은 이쪽으로 그렇죠, 스터드가 그쪽으로 쳐지죠. 가죠. 그래서 예, 여기다가 구겨넣기 형태로 맞아요. 그렇게 인슐레이션을 채워놓다 보니까 네네. 그 안에 이제 빈 공간들이 네. 자주 발생을 하잖아요. 이 글라스울 인슐레이션의 단열에 대한 그 원리는 정지된 공기를 많이 머금고 있어야 열을 서로 전도시키지 않아서 이제 단열이 되는 원리거든요. 단열재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부풀어 있어야지 되는데 이게 만약에 너무 쪼그라져 있어도 그 공기를 좀 덜 머금고 있기 때문에 단열 성능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모자르게 들어가면 거기는 아예 단열이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잘라서 넣고 구겨서 넣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온장이 그대로 최상의 컨디션의 크기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한 거기 때문에 별거 아니더라도 집에 이제 그 단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공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골조가 드러나 있으니까 혹시 구조적으로 네. 또 설명을 주실 만한 포인트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주택은 사실 지금 1층 단층 주택이라서 심플하게 네, 지금 뭐 짓고 있는 특별하게 이렇게 뭐 구조적으로 이렇게 특별하게 보강이 된다거나 취약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네. 특별한 거는 없지만 이제 제가 이제 좀 저희 회사에서 좀 더 신경 쓰는 부분을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린다면은 네. 예를 들어서 2층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단실 같은 데가 있잖아요. 계단실 같은 데는 이제 벽이 이제 형성되는 게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스터드와 플레이트가 있어요. 네. 플레이트가 두 개가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림 조이스트라고 이렇게 세워서 올라가요. 네네. 그다음에 그 위에 합판을 깔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서 이제 또 바텀 플레이트 두 개가 올라가고 나서 올라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층되는 이 양이 상당하거든요. 네. 이 양들이 상당하니까 얘네들이 나중에 이게
약간은 뭐 몇 미리가 우그러들어요. 그러니까 네. 수축이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계단실에 도배가 나중에 보면 거기가 이제 울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림 조이스트를 아예 빼버리고 그냥 바로 탑 플레이트에서 바로 스터드 세워가지고서 바로 올려서 적층을 최대한 최소화해서 말 그대로 그 뒤에 수축되는 양을 좀 많이 줄인다. 그런 내용들을 좀 저희가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3m 월 이상 되는 경우에는 그 스트롱 타이로 네. 예, 전부 다 이제 사선으로 다 잡아주는 게 있어요. 장선이 이 빔과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무조건 이 행거 철모를 네.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블로킹으로 잡아서 할 수도 있지만 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그 점이 좀 다른 점이고. 지금 보니까 네네네. 천정도 지금 그대로 지금 지붕이랑 네네네.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태인데 네네네. 지금은 여기는 웜루프 형태로 진행이 되나요? 원루프는 아니고 여기는 콜드루프로 진행이 되고요. 음. 위에는 이제 환기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 그럼 여기 네네. 보이는 여기 장선에다가 네네. 지금 네. 인슐레이션이 채워지는 거고 네네. 저 위에 천장 부분에 들어가는 네네. 저 부분은 지금 네. 빈 공간으로 지금 그렇죠. 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이 이렇게 지붕이 있고 천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벽체가 있으면 벽체 네. 바닥이 있으면은 단열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천정과 벽체와 바닥 이렇게 네모나게 단열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웜루프 방식 같은 경우에는 바닥과 벽과 지붕을 단열하는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방식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가운데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제 천정에 이제 단열재가 들어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에 장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들을 쭉 보니까 네네. 지금 이 박공지붕 그 빈 공간은 별도로 이제 다락으로 활용을 안 하는 형태로 네네네. 네. 오픈 천장이 아니라 네네네. 천장에 이제 뭐라고 하죠? 상을 치고 네네네. 그렇게 아마 마감을 하시게 돼서 네네. 그래서 이제 콜드루프로 네.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건축주님들이 네. 이제 조금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면 위에 공간이 아까우니까 음. 뭐 다락으로 쓰면 안 되냐, 뭐 어떻게 좀 오픈해 주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그런 것들은 저희가 기본 스펙에 들어가 있지는 않는 것들이라서 어느 정도 그런 것들도 왜냐하면 공간을 넓혀서 뭔가를 하게 되면은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공비가 더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선택하지 않는 이상은 이 천장 공간은 당연히 이 환기 공간이에요. 그 지붕에는 환기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오픈하게 되면 환기 공간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또 별도의 또 환기에 대한 그 시스템을 또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내부 시공 면적이 넓어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죠. 더 높이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난공사 작업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제 좀 추가 비용이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보통은 어쨌든 일반 건축주분들이 네네. 단층 주택을 짓는다면 무조건 다락방 활용을 원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네네네. 그러면은 지금 감성주택에서는 네. 이 견적 산출하실 때 네네. 다락방 구성을 한다면 다락방 평수는 네. 보통 일반 네네. 건축 비용에 네네. 어느 정도를 산정하시는지. 그게 이제 두 가지거든요. 네네. 이렇게 지붕이 생긴 그 안에다가 그냥 그대로 만든다라고 한다면 네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시공하는 이 기본 바닥 평수에서 한 60%가 다락 평당가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락이 예를 들어서 3평이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뭐 평당가가 예를 들면 뭐 600이다. 그러면 그거의 60%니까 그 66에 36에서 평당 360만 원 정도가 들어가줘야 네. 이제 다락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일부러 다락을 만들다 보니까 낮아서 좀 더 이렇게 올려서 벽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네. 1.5층처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80%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경우에는 80% 들어갈 바에 차라리 2층을 만들어라 라고 저희가 많이 권유를 합니다. 어차피 그 금액에서 큰 금액 차이 안 나는데 굳이 불편하게 쓰실 필요가 있느냐. 스터드 좀 높여서 말 그대로 좀만 더 하면은 이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3층 주택이 많은 이유가 2층의 다락을 저희가 3층으로 전부 다 설득을 시켜가지고서 지은 게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3층 주택이 이상하게 유일하게 많은 회사입니다. 네. 어차피 비용이 네네. 들어갈 거면 네네. 제대로 공간을 활용하자. 그렇죠. 그런 느낌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락이라고 해서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거기도 뭐 단열을 해야 되고 거기도 내장재가 들어가야 되고 그거만큼 외장재가 들어가고 똑같은 공간을 만들어내는 건축 그 면적이거든요. 네. 그 건축 면적을 조금 낮다고 해서 그냥 그게 뭐 돈이 안 들어가고 그냥 생기는 것처럼 생각하시면은 안 되고요. 다 건축 비용에는 다 들어가는 부분들이라서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기 오픈된 공간 네네네. 이렇게 이제 또 영상으로 비춰보면 네네. 궁금해하실 분들 네. 계실 것 같아서 네.
지금 OSB 합판이 만나는 부분에 네네네. 저기 클립이 살짝 보이네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저 클립 공간만큼이 살짝은 벌어지잖아요. 네, 맞아요. 네네. 이걸 또 오해하시는 분들, 이거 공간 생기면 기밀 다 깨지지 않냐, 뭐 이렇게 네네네. 오해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네네. 저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은 클립을 끼운다는 거는 이제 첫 번째로는 일단은 그 이 합판과 합판의 이 연결을 좀 더 좀 긴밀하게 해주는 게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있고 공간이 이게 3mm 정도 지금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합판이 이제 목재다 보니까 습기에 따라서 팽창이 되기도 하고 수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딱 붙여놓으면은 얘네가 이제 수축이 될 때는 서로 떨어지니까 상관이 없는데 얘네가 이제 팽창이 되게 되면 서로 밀고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밀고 올라오면은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좀 좋지 않고 말 그대로 못을 좀 빼내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또 공곡이 생겨서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한 3mm 정도는 띄워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보완해 줄 수 있는 철물이 클립이라는 거죠. 합판 클립. 예,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 듣기로는 이중 배관도 하고 계시고, 네네, 맞아요. 예, 네. 다양하게 시공을 하고 계시니까 네네. 지금 배관 관련된 설명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배관이요. 이 싱크대 자리에 냉수와 온수가 올라와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중으로 관이 되어 있죠. 예, 이중으로 되어 있고 화장실 쪽도 보면은 전부 다 이중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얘하고 냉수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와서 T자로 따서 얘를 연결하고 여기서 와서 T자를 따서 얘를 연결한 것이 아니라 얘네들 하나가 전부 다 분배기 하나로 다 들어가요. 얘를 빼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여요. 움직여. 왜냐하면 중간에 뭔가가 엘보가 있으면 안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가 이렇게 하면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어디서 움직이냐면 저쪽에 보면 분배기가 있어요. 네. 이쪽에 보면 이쪽 분배기에서 얘가 움직여요. 위아래로. 예. 그러니까 얘네가 전부 다 하나가 수전 하나로 온수 하나가 수전 하나로 다 들어간 이게 수도 분배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일정하게 수압을 맞춰서 보내주는 거예요. 아, 이게 보일러의 난방 분배기가 아니라 네네네. 이게 수도가 인입이 됐는데 네네. 여기서 분배기 통해서 네네. 모든 수도 사용하는 수전 쪽에다가 다 네. 각각 하나씩. 맞아요. 이 수도가 여기 들어와 있고 이게 수도를 다 분배시켜 주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압 테스트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다 묶어 놓은 거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연결되지 않아요. 수압 테스트 하면서 이 안에서 이제 혹시라도 셀 데가 있는지 미리 보고 있는 겁니다. 네네. 단열재를 넣기 전에 이런 데서 혹시라도 이제 뭐 물기가 있거나 뭐 샌 데가 있거나 그러게 되면 이제 그걸 이제 보수를 하고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전기 배관도 지금 저기 이중 배관하는 네네. 저 CD관으로 네네네. 진행을 했잖아요. 네네네. 지금 보니까 네. 전부 다 플렉스블관으로 예, 진행을 지금은 하고 이제 계신 것 그 같은데? 소방법이 좀 바뀌어 갖고서 네. 옛날에는 이 CD관으로 다 했었던 것들이 지금 철제 후렉시블로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이게 준공이 안 나기 때문에 철제 후렉시블로 저희가 이제 시공을 요거는 어차피 준공사항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통신선이 있어요. 통신선은 전기가 아니기 때문에 CD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실도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 화장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네. 다운 시공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1층으로 구성을 할 때는 네네. 1층 화장실 방수 작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보다시피 여기에도 지금 난방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방통을 친 거예요. 1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방수를 이제 액체 방수를 해요. 네. 액체 방수를 하고 그 다음에 타일 할 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쭈꾸미라고 해서 구배를 잡거든요. 네. 구배를 잡을 때 방수액을 거기 섞어서 같이 이제 또 방수를 해요. 예, 그렇게 방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타일 마감을 합니다. 이 외벽 쪽으로는 합판 치기 전에 타이백을 한번 돌려요. 벽 쪽으로는. 예, 타이백을 돌리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제 합판을 치고 그리고 나서 방수 섞거나 이제 시멘트 보드를 친 다음에 거기다가 또 저희가 또 액체 방수를 한번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네. 레이어를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네. 지금 이 상태에서 방통이 된 상태에서 액체 네네. 방수를 한번 하고 네네. 그 액체 방수 한번 다음에 하고. 예. 타일 시공을 진행을 하면서 예. 그 3홀의 층에다가 네네네. 거기다가 방수액을 넣어서 예, 섞어서 예. 한번 방수층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네네. 그 다음에 벽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네. 한번 합판 치면서 네. 타이백으로 한번 감고 그 다음에 네네네. 방수보드 한번 쓰고 네네네. 그러고서 거기다가 또 네. 방수액으로 액체 방수를 한 번 더 해주고 아, 네네, 맞습니다. 네네.
뭐 들어보면은 간단하기도 한데 이게 네, 시공 네. 과정들이 네. 여러 과정으로 나눠서 방수가 한 3차 정도로 진행이 되는 것 같네요. 네. 1층에 대한 방수가 아직까지 이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게 네. 1층을 꼭 방수를 뭐 잘 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 대충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아직까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바닥은 어차피 여기서 세봤자 말 그대로 셀 데가 없잖아요. 네. 바닥 밑에 어차피 땅이고 셀 데가 없는데 굳이 해야 되느냐라고 해가지고서 방수를 하지 않고 그전에는 요 밑에다가 오히려 이런 데다가 구멍을 몇 개 좀 뚫어놨었어요. 오히려 물이 생기면 알아서 이쪽으로 배수로 빠지라고. 네. 예, 일종의 그렇게- 이중배수처럼.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네. 해놓기로 했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가 이제 물을 빨면 여기 멀쩡한 여기까지도 물이 젖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타고 올라가니까. 그러다 보면 이 근처에 있는 이 마루나 이런 것들이 이게 누글누글해져 갖고 이렇게 또 올라오는 그 하자가 원인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물을 쓰는 데는 어느 정도 방수를 해주고 육가로 물이 빠지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예, 네. 바깥에서 보면은 파벽 붙여놓은 기단부가 항상 젖어 있거나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이끼 그렇죠. 끼고 막 그래요. 네. 네, 그래서 1층 화장실도 어느 정도 방수를 좀 해줘야지 1층 화장실이라고 해서 그냥 관가해버리면은 네. 아주 큰 화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불편함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찌됐거나 지금 플레이트가 지금 아무리 그 방부목으로 되어 있다 치더라도 혹시라도 습기가 오래되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어찌됐거나 1층도 어느 정도 방수는 잘 좀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토대 부분인데 네, 토대, 예. 부분은 네네. 이제 방부목으로 되어 있고 그 네네. 위에 네. 2단으로 지금 네네. 버튼 플레이트를 만들어 놓으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여기서 제가 화장실 딱 들어오니까 눈에 네. 살짝 띄는 것 중에 네, 하나가 네, 네. 요거 일부러 젠다이를 목으로 짜주신 건가요? 네네, 맞아요. 여기는 이제 젠다이를 일부러 좀 짜줬고 이거 다른 목적은 아니고 건축주님 여기다 이제 뭘 올려놓고 편하게 쓰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다이를 하나 만들어 드린 겁니다. 네네. 요것도 사실은 네네. 이거 신경 안 쓰면은 네네. 그냥 젠다이 없이 나중에 네네. 하고 네. 이제 기성 젠다이 구매해 갖고서 별도로 또 설치해야 되는 또 번거로움도 있고 비용도 들어가잖아요. 네네, 맞아요. 예. 근데 저희는 할 때 아예 이렇게 해버리면은 타일도 예쁘게 나오고 네.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그 대리석 같은 거 하나 올려놓으면은 모양도 이쁘고 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미리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시면 네. 다 자잘하게 돈 들어가는 일들입니다. 제가 이제 겪었던 것 중에서 물이 샌 경우가 있어요, 2층에서. 근데 그 경우가 왜 그러냐면은 각 방마다 이제 엑셀 배관이 지나가잖아요. 네네. 엑셀 배관 지나간 자리에다가 못을 박을 일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아,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주로 어디에 일어나냐면은 다용도실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포켓도어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여기에서 이제 문을 이제 이렇게 열 예정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엑셀 배관이 여기서 이 문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크게 상관이 없어요. 바닥에 이렇게.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일로 이렇게 지나갔다. 그럼 여기는 못을 박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거든요. 아, 슬라이딩으로 문이 열리는 공간은 지나가도 그렇죠. 큰 무리가 없는데 그렇죠. 여기에 이제 프레임 자체가 있는. 그렇죠. 여기 이제 네. 말 그대로 가벽이 생길 자리잖아요. 네. 가벽이 생길 자리면 여기다가 이제 분명히 DT로 이제 박아낸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여기서 뚫릴 경우가 네. 굉장히 많이 나와요. 듣고 보니까 그냥 그림이 그려지네. 예, 맞아요. 그래서 그거 해놓고도 그 뚫린지도 샜는지도 모르고서 마감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나중에 이제 물 넣고 이제 작업하고 나오고 나면 나중에 이제 이게 1층이니까 그나마 좀 다닐지 몰라도 네. 2층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 막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서 새는지도 모르고 뭐 집을 다 뜯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차라리 제대로 뚫리면은 그나마 금방 아는데 그렇죠. 옆으로 예. 스쳐서 예. 살짝 미세하게 뚫려갖고 예. 그게 계속 물이 네. 살살살살 스며 나오면 정말 네.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우리 그 지형 팀들한테도 강조하는 게 엑셀 배관은 사람 다니는 동선으로만 넣어라. 문으로 들어가고 문으로 나오게 하고 네. 여기도 내가 들어가는 길이 있으면 들어가는 길로 넣어서 들어가는 길에서 나오게 해라. 그렇게 이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수가 나오면 큰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네. 이건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배관 같은 건데 저희가 이 기초 칠 때 이 배관들을 이제 대충 이제 막 올리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되도록이면은 이 벽에서 안쪽으로 바짝 당겨서 올리라고 해요. 안쪽으로 바짝 당겨서. 왜냐하면은 이거 대충 올리면 막 뒤에서도 올라오고 끝에서도 올라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는 단열재를 넣기가 굉장히 애매해져요. 단열재 두께도 얇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겨울에 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외벽 쪽에 어쩔 수 없이 수도가 들어갈 경우에는 저희는 최대한 앞으로 당겨서 이런 부분들 이거 신경 좀 써야 겨울에 얼어서 물이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네. 기초를 네. 처음에 칠 때 네. 바로 이제 설비하시는 분들 오셔갖고 요 작업들을 하잖아요. 네네. 그때부터 정말 신경을 안 쓰면은 네. 이건 나중에 돌이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설비도 저희가 직영팀들이 하고 있어요. 아, 예,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아무리 말을 해도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네네. 저희 직영팀들이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은 다 이 공사할 때 보완이 되거든요. 설비에 관련된 것들은 저희 직영팀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또 이제 보면서 하니까 이해가 팍 네, 오는데요. 네. 아, 생각이 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런 하자가 굉장히 많아요. 비가 오면 네. 여기에 이제 몰딩을 대면은 이런 데서 비가 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이거 창호팀에서 뭐 좀 잘못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거는 우리 직영팀들한테 얘기한다는 것보다 이 창호를 시공하는 사람들한테 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그 바깥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유로벤트를 해놨잖아요. 네네. 그러면 유로벤트를 그냥 그 상태에서 창호를 끼고 나서 그냥 거기에다가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이지실 같은 테이프를 네. 예, 붙이는데 그거를 실리콘을 하고 나서 그렇게 그 유로벤트 위에다 이거 얘를 붙여요. 붙이게 되면 어떤 하자가 생길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2층이야. 창문 하단 후레싱은 이 타이백 안으로 놓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시공을 이렇게 해놨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으니까 창문 밑에 이 마크 후레싱이 비가 많이 치니까 이게 타면은 타이백 안쪽으로 타는 거예요. 네. 방수지의 역할을 그렇죠. 그냥 못하게 만들어. 그렇죠. 그렇게 한 거가 첫 번째. 그래서 네. 그래서 하단 후레싱은 반드시 바깥에 붙여야 된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겹쳐서 이제 하자가 나오는 건데 네. 여기서 이 타이백을 갖다가 타이백 위에다가 이제 전부 다 이제 방수를 다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위에서는 타이백 안쪽으로 물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안으로 타고서 여기서 물이 떨어진 네.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타이백을 우리가 이렇게 사선으로 자르면 이렇게 들 수 있게끔 해놓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들어서 안에서 다 마감이 되고 테이프 붙이고 실리콘 마감 되고 한 다음에 얘는 그냥 이렇게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위에서 샜다 치더라도 말 그대로 이 바깥으로 이렇게 새는 거거든요. 네. 바깥으로 타는 건데 바깥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건데 그렇게 이제 안 해놓은 경우가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문 시공할 때 누수에 관련된 것들은 첫 번째로는 이 기본적인 이 물 흐름에 대한 메커니즘을 네. 잘 이해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사소하지만 정말 일부러 했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정말 뭐 일부러 뭐 귀찮아서 일이 어려워서 그랬겠습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네. 말 그대로 그건 말 그대로 그냥 무지예요, 무지.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또는 너무 쉽게 간과한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하자가 나오면 나중에 또 집을 또 뜯고 뭐하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는 시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일단 보물 터지듯이 쭉 이제 이렇게 시공하면 안 됩니다라고 네네. 말씀을 한 네네. 서너 가지 주셨는데 네네네. 이거 태풍 네네. 때문에 오전에 네네. 이제 시공을 못 하고 계신데 네네네. 다음에 저희가 현장 방문할 때는 네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나 그리고 추가로 감성주택만의 네네. 또 시공 스펙들을 네네. 실제 시공하는 모습도 공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네. 제가 기회가 되면 저도 같이 이제 그 시공에 참여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플러싱을 방수 시트 안쪽으로